2023년 2월 6일입니다. 연구소 회의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핑과 백브리핑 없고 연구소 회의실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주말에 경제지표의 급반전 사태를 한번 돌아보고 추천해드린 종목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라이프사이클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수치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FOMC 때 파월 의장이 그때만 해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쓰면서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고 연준은 뭐 이런 지표에 맞춰서 정책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주고 또 심지어는 시장이 가는 길을 막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까지를 했는데 이틀도 못 가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거꾸로 가는구나 이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만 놓고 보면 뭐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지표들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좀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에 손을 들어버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연준이니까 결국은 연준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야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시장주의자는 시장으로 간다. 실업률부터 한번 볼까요? 실업률 보면 이전에 3.5%에서 여기서 더 줄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3.4%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귀신이 보이는 건지. 어쨌든 예상치는 3.6%였는데 뭐하러 예상해? 정반대로. 내가 파월 예상하는 거하고 똑같네. 네.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더 낮아질 수조차 없는 수준으로 이제 진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4.5% 사실은 이게 실업률 한번 깨달으면 팍 올라가는데 지금 느낌은 저 실업률이 과연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까? 4.5%는 요원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일자리는 예상치가 18만 5천 개였어요.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이면 한 15만 개? 이 정도면 적절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대충 눈치껏 18만 5천 개를 예상했는데 이거에 거의 3배에 육박하는 51만 7천 개가 늘어서 이건 뭐냐? 잘못 나왔나? 이런 15만 7천 개인 줄 알았어, 처음에. 정말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1만 7천 개예요. 엊그제까지 연준 피봇을 외치다가 갑자기 뉴욕 주식시장 월가는 금리 인상 과속을 걱정하는 이틀 만에 완전히 얼굴색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데이터가 혼재된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1만 7천 개라는 이런 수치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걸 보고 미스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부분 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갈수록 이해 불가. 이해 불가.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신나게 오르다가 급제동이 걸리고 겁먹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걸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준이 지금 갑자기 파월 의장이 설마 했던 일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설마 했던 일. 카드도 몇 없으면서 비둘기가 될까 했는데 비둘기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가 돼서 나왔잖아요. 이게 연준이 지금 너무 섣부르게 행동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폴 볼커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쪽이 있어요. 이러다가는 결국 인플레이션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제동 걸리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해 불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장 억눌려 있던 시장 중에 하나가 서비스 시장이에요. 제품은 한 번 사면 이 효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샀어. 내가 2년 동안 차를 못 샀으니까 3년 동안 차를 못 샀으니까 한 대 더 살까? 이건 아니지. 예? 뭐 예를 들어서 TV나 새로 나왔네 하고 신나게 샀는데 하나 사고 나니까 하나 더 살까? 뭐 이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서비스는 좀 달라요. 놀이공원 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꼼짝도 못 했다고 한번 쳐봐요. 뭐 2년이지만 어쨌든 뭐 거의 3년간 묶여 있었다. 그런데 뭐 저 어느 동네 놀러 한번 가고 어느 동네도 놀러 가야 되는데 겨우 이거 한번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시장에서의 고용이 아직은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결국은 서비스 시장에서 고용이 살아난다는 거, 이건 의미가 두 가지인데 이것도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유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꺼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용이 살아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잘 버티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시간당 평균 임금을 한번 보자. 이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전달 4.81%에서 지금 4.43%로 낮아졌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수는 늘었으나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된,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이 기우세요? 나 임금 상승률 봐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네. 후자가 맞는 해석일 것 같아요. 미국이 잘 파월 의장도 사실은 이 얘기를 했어.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 고용이 잘 받쳐주는 것을 연착륙의 조건처럼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이건 전과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전에는 실업률만 따졌어. 실업률 더 높아져야 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나와서 뭐 이렇게 돼야 된다 했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진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연착륙의 조건이 된다.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걸로 해석한다. 저도 의아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치도 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그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도.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지금 연준이 뭘 다 끝내거나 또 연준이 지금 거꾸로 금리를 피봇한 내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도 올리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런 지표들이 뭐 태도는 연준이 변했지만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거나 덜 올리는 실수를 할 확률을 줄여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은 싫어하겠지만. 네. 그래서 태도가 변한 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아직 금리 인상의 효과가 모든 곳에서 나타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아 보여요.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주가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게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연준의 패를 다 본 거 아니에요. 네. 패를 못 봤을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쪽 패를 다 알고 있으면 내 카드가 있는데 다 읽히는 거죠. 자,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올해를 놓고 4월부터는 또다시 1분기 실적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건비 절감하고 해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하는 것들을 시장이 전혀 끄떡 안고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좋아지는 지표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이때쯤 되면 실업률도 별로일 수 있어. 지금처럼 깜짝깜짝 놀랄 일도 아닐 수 있다 이거죠. 바닥이 어디가 될지는 연준이 최소한 3월 22일 날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도 연준도 지금 갸우뚱해졌을 텐데 이걸 놓고 뭐 지금 뭘 점쟁이처럼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S&P 500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서 움직일까? 밑으로 보면 4천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안에.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데 뭐 4,300포인트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요건 뭐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장에 연준이 지금 손을 들어준 상태고요. 연준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피봇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아직도 금리 인상 구간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된 상태다. 이게 우리가 못 보던 걸 이제 엊그제 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다. 당분간은 4,000에서 4,300포인트니까 지금 뭐 금요일 날 더 세게 놀랐다면 뭐 오늘도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열어놓고 지금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3일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조금 더 시간을 내가 가질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한테 줘야 되겠다. 네. 좀 더 싸게 될 시간을 주는 거죠.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은 양쪽으로 다 방향을 열고 양쪽으로의 변동성에 같이 대비해야 된다. 하지만 뭐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 추격 매수하거나 하는 건 좀 나빠요. 생각이 하수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사더라도 분할로. 지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규로 추천 종목에 들어온 라이사이클이라고 북미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리사이클이라고 보통 재활용을 그렇게 부르는데, 일단 티커는 LICY고요. 리사이클 홀딩스를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고, 내일은 또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라이사이클 이 회사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필수 금속으로 환원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에 필요한 필수 금속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폐 배터리에. 이거 회수해가지고 다시 배터리 만드는 원료로 추출해서 환원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죠. 이 회사 이름, 혀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라이사이클이고 우리처럼 그냥 많이 주워들은 단어 리사이클을 갖다 붙이려면 리사이클인데 이게 헷갈릴 것 같아. 리사이클이라고 부르면. 라이사이클로 부르시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것 같아. 뭐 리사이클은 그냥 다시 재활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이거긴 하지만 또 그런 의도로 만든 이름이지만 원래 이름 지은 사람이 부르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죠. 자, 우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좀 기본적으로 요만큼만 좀 볼게요.